안녕하세요. 드라마 버스입니다. 오늘은 기군 구화 예상 줄거리와 함께 그동안 드러난 떡밥들이 어떻게 회수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의와 강철 그리고 이무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트 1 깨어나는 기억 시작되는 분열. 조용했던 궁궐의 밤. 하지만 열의의 마음속에선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팔척기의 실체와 김봉인의 배우가 드러난 이후 궁궐 전체는 침묵 속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열의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환영에 시달리고 강철은 그런 열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죠. 내가 보고 있는 게 꿈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거울 속에서 낯선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열의는 점점 확신합니다. 자신 안에 깃든 이무기의 기억, 그 파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편 김봉희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전의 태아가 왕실의 계승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팔척기를 다시 조종해 중전을 노릴 준비를 하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궁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어. 김봉희는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 중전의 침전을 감시하게 하고 한편으론 열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조작도 시작합니다. 강철은 열의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기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무기의 흔적. 열의, 너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널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열의는 점점 멀어집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환영 속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강해지는 이무기의 목소리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죠. 열의야, 넌 내 운명이다. 넌 나고 나는 너야. 밤마다 속삭이는 이무기의 목소리는 마치 열의의 마음을 꿰뚫는 듯합니다. 그 와중에 왕이정 역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전과 김봉인 사이에 낀 채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죠. 그는 선왕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피를 믿지 마라. 진짜는 따로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던 그는 문득 열의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 언제나 이상한 기운을 품고 있던 열의. 이정은 점점 그녀에게 이끌리며 동시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궁 뒤편의 연못가. 열의는 또다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연못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궁녀 춘향과 마주하게 됩니다. 춘향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열의 앞에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너 나를 기억하지? 그때 그 눈으로 날 봤잖아. 그 말에 열의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장면. 팔척기가 되어버린 춘향, 그 비극의 밤이 열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죠. 그 피는 너의 것, 나를 살리려면 너도 죽어야 해. 열의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눈앞엔 이무기의 기억이 현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화의 첫 시작은 열의의 내면이 무너지는 과정과 왕실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번져가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무기의 기억이 깨어나고 팔척기는 다시 움직이고 왕과 강철은 각자의 입장에서 진실을 쫓기 시작하죠. 이제 이 모든 운명은 곧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무너지는 진실, 피로 쓰인 운명.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누군가는 더 깊이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죠. 팔척기와 마주한 열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 안에 깃든 이무기의 기억, 그리고 춘향의 원혼이 보여준 과거. 그 장면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실제로 이무기가 남긴 기억의 잔재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무기의 일부이자 팔척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온갖 의심과 냉대. 궁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매 열의가 팔척기를 부른대. 그 아이가 이무기의 후손이래. 왕실의 저주를 가져올 아이야. 열의를 보호하던 강철조차 그녀에게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열의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요. 넌 괜찮아, 그래도 널 믿어. 강철은 조심스레 말하지만 열의는 스스로를 더욱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안에서 자라나는 힘은 점점 강해지고 때때로 그녀조차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무렵 중전의 상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팔척기가 나타난 이후 중전은 잦은 복통과 환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태아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죠. 김봉희는 이를 계기로 열의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자고 나섭니다. 궁에 불순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선 제거해야 합니다. 궁중회의는 술렁이고 왕이정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는 열의를 구하고 싶지만 점점 자신을 둘러싼 진실의 벽에 갇혀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선왕이 남긴 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왕의 피는 너에게 없다. 그 말은 곧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조차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이정은 충격에 빠지고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 하나, 바로 열이었습니다. 강철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전 이무기 봉인과 관련된 장소, 단령사를 찾습니다. 그곳엔 한 노승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이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 커요. 대신 짊어질 사람이 필요하겠죠.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열이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죠. 한편 김봉희는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팔척기를 궁 안 깊숙한 곳에 잠입시키고 중전의 침전에 강신 의식을 준비시키죠. 그 목적은 단 하나, 중전의 태아를 제거하는 것.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팔척기는 중전에게서 태아의 기운을 느끼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 왕 이정의 침전으로 향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령패를 알아본 겁니다. 그 령패는 이무기를 봉인했던 열쇠였고 팔척기에게는 저주 그 자체였죠. 결국 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열이는 자신의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금된 공간을 벗어나고 강철은 단령사에서 돌아와 그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명이 충돌할 밤이 다가오고 있었죠. 파트 3 예언의 밤 최후의 선택.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된다. 이무기가 깨어나는 날 왕실은 피로 물들고 영매는 저주를 끝내리라. 밤이 깊어진 궁궐.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궁 안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분 뒤 모든 불빛이 꺼지고 궁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바로 열이가 있는 곳으로. 열이는 강철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풀려난 뒤 자신 안의 존재를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끝까지 마주할 거야. 그녀는 이무기의 기억을 따라 궁 깊숙한 지하 봉인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과거 이무기의 영이 처음 봉인되었던 장소. 그리고 동시에 팔척기의 기원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강철은 그녀를 따라 그곳으로 향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어둠의 중심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그 순간 봉인전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처럼 팔척기가 나타납니다. 눈을 맞춘 열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너도 나처럼 선택받지 못했구나. 팔척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열이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빛으로 그를 막아냅니다. 이무기의 힘, 그 본질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억울함과 원한이 응집된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엔 희생자들이 있었고 배신당한 약속들이 있었으며 무너진 정의가 있었죠. 내가 널 봉인하는 건 내가 악해서가 아냐. 널 이대로 두면 나까지 무너질 테니까. 강철이 령패를 꺼내듭니다. 백운 도사에게 받은 마지막 봉인의 도구. 하지만 봉인을 위해선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무기의 기억을 품은 그릇 즉 열이 또는 령패를 사용하는 자 강철. 열이는 강철에게 외칩니다. 하지마. 그걸 쓰면 당신도 사라져. 하지만 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넌 살아야 해. 넌 이 궁을 바꿀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강철은 령패를 열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팔척기 앞으로 나아갑니다. 팔척기는 그를 알아봅니다. 예전 이무기를 쫓던 사내. 열이 곁을 늘 지키던 그림자. 그리고 강철은 팔을 벌리며 마지막 주문을 외웁니다. 이 무명한 밤, 억울한 넋이여.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다. 순간 하얀 빛이 봉인전을 뒤덮고 팔척기는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허공 속으로 흩어집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봉인전은 무너지고 열이는 눈을 뜬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선 해가 떠오르고 궁궐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왕 이정은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덮고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열이와 강철을 지키니 기회를 이어갈 것인가. 중전은 자신의 태아를 무사히 안고 있고 김봉희는 더 이상 왕실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이는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저주는 반복되니까. 누군가는 또다시 시작하려 들 테니까. 귀궁 구화는 그렇게 모든 운명이 충돌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가장 치열하고도 비극적인 밤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진실보다 더 아픈 게 그 선택의 대가죠. 다음 회차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지켜봐 주세요. 드라마 버스였습니다.